네, 계속해서 이슈 캘린더로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회사를 좀 옮기셨네요. KB투자증권의 김형민 투자정보팀장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주에 소개해 주실 이슈 캘린더 어떤 건가요? 네, 이번 주에도 다양한 또 이슈와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캔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5월 8일부터 11일까지 2012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 8일에는 이 아리랑 위성 3호의 발사일이 확정될 예정이고요. 5월 9일에는 해양플랜트 산업발전 방안 발표, 그리고 같은 날 태양광 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예정인데요. 태양광 업계 전문가 간담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5월 10일에는 국내 중소 팹리스 기업 중국 진출 위한 맞춤형 지원 관련된 내용들 또 기대가 되고요. 또 같은 날 국무총리 사우디 주택부 장관과 접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 세계박람회 엑스포가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열리게 되는데 이제 개막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일정들 짚어주셨습니다. 이 일정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투자의 아이디어를 또 얻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내일 시작하는 일정부터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5월 8일부터 11일까지 2012 국제 서울 식품산업대전이 열릴 예정인데요. 이 행사 규모 면에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식품업계의 신기술과 또 신제품의 현황을 알 수가 있고 또 국내 식품산업의 수출 기반이 강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련된 그 산업과 그리고 업체의 효과가 기대가 되는데요. 이 행사 규모 면에서 지난해 대비했을 때 상당히 크게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또 관련 기업에게는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5월 8일에 아리랑 3호 발사일이 확정될 예정인데 사실 올해가 그 2012년인데요. 이 나로호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번째 발사를 앞두고 있고 아리랑 3호 그리고 아리랑 5호 이 같은 인공위성 그리고 과학기술위성 3호도 발사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관련된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아리랑 2호와 비교해 봤을 때 이번 아리랑 3호는 이 기동성이 대폭 향상되어 있고 그리고 이 원하는 지역의 영상을 상당히 좀 자세하게 이렇게 확보를 할 수가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 또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우주항공 관련주들에게 있어서는 또 단기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 또 컨셉을 한번 잡아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관심 기업으로는 뭐 한국항공우주나 또 퍼스트에이나 세트레가이 일종의 좀 단기 모멘텀이기 때문에 실적과 좀 무관한 내용이 되겠지만 또 분위기가 한번 만들어질 수 있다는 측면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요일 일정에 태양광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사실 태양광의 업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들이 논란거리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먼저 자세하게 내용부터 점검을 해주시죠. 네. 사실 태양광 관련주들의 그동안 주가가 상당히 부진했고 업황 자체가 크게 안 좋았었습니다. 그렇죠. 언제쯤 바닥을 만들고 다시 회복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또 여러 가지 리서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그 태양광 업계 전문가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 태양광 기업들의 이와 같은 지금 현재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대처할 수 있는 이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대감이 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그 태양광 관련된 내용, 기업과 관련된 내용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 공급 과잉이 지금 정점에 다다라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네. 또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치킨 게임의 후반부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밸류체인별 제품 가격이 급락을 보였고 관련된 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있고 그리고 구조조정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점점 그 구조조정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쯤 이제 바닥을 형성할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이 최근에 퍼스트 솔라라든지 그리고 에버그린 솔라, 솔린드라 이런 그 업체들이 파산 내지는 구조조정에 또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이 국내외 업체들의 이런 부진이 이제 어느 정도 올 때까지 오지 않았는가 이런 좀 얘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태양광 기업의 구조조정이 아주 빠르게 진행 중에 있고 지금 그 중국 중소형사의 상당수가 가동률이 50%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죠. 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럽 시장은 감소하고 있고 비유럽 쪽은 좀 국가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미국,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유럽 같은 경우는 재정위기로 인해서 지원이 감소하다 보니까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투자 회수 기간이 길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런 측면에서 이 보험 상품을 출시를 한다든지 또는 뭐 녹색 기업 융자라든지 또는 보증 규모를 확대해 준다라든지 이런 또 이 연구 개발 비용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 준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관심 기업들은 아무래도 태양광 관련주가 되겠고 대형주에서는 뭐 OCI라든지 또 중소형주들은 FST나 또 S에너지와 같은 종목들 좀 관심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뭐 이슈를 통해서 유망 종목들까지 가려봤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유망한 종목은 어떤 걸로 보십니까? 예, 컨셉 자체는 이 정책 기대감이 되겠고 예. 어떤 그 기대감이 주가에 선 반영된다라고 봤을 때 우선적으로는 좀 실적 측면에서 그래도 나은 기업들을 위주로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늘은 S에너지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태양전지 모듈과 이 태양광 시스템 설치와 발전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영위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2011년 말 작년 말 이후로 수주가 급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이제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에 성공해서 2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이 600억 이상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공정자동화, 자동 장비 국산화 등을 통해서 지금 중국 기업과 경쟁이 가능해졌다는 측면에서 사실 태양광이 안 되는 게 중국 기업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인식들이 많은데 네. 이 중국 기업과 경쟁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을 일단 필드에서 만들고 있다는 측면에 좀 강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태양광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유럽 쪽은 좀 부진하고 그리고 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좋아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좀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 미국과 일본 시장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에 따른 또 실적 측면에서의 양호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 야마다 전기 쪽으로 태양광 모듈 공급을 했고요. 삼성물산과 루마니아 쪽으로 국내외 또 북미 시장까지 포함해서 OEM, ODM 매출까지 포함해서 85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수주 계약을 체결했고 그 수주가 이제 매출로 반영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세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태양광 업황도 어떤 바닥 구간에 있고 그리고 기업 실적 측면에서는 S에너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올해 또 이 실적 모멘텀이 강하게 형성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차트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S에너지의 일간 차트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주가는 계속적으로 횡보 구간인데요. 그렇죠. 7,300원에서는 계속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걸 주간 차트상에서 한번 보죠. 주간 차트상에서 보면은 보시다시피 서서히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한마디로 바닥권을 탈출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고 따라서 1차적으로는 11,0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좀 반등 기대감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추정 EPS가 한 1,600원 이상 나오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 시총 800억대면 PER이 한 5배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네. 평균 PER 그동안 30배 수준에서 거래됐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주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또 우리가 타진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건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워낙에 좋지가 않고 업황도 또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횡보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실적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그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가 돼 있고 또 정책 모멘텀이 나온 다음에는 또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S에너지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KB투자증권의 김형민 투자정보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